이스라엘의 직접 타격 대상이 되는 이란만 쫄겠어요? 지하 벙커 그러면 북한도 만만찮아요. 김정은인들 이 뉴스를 보면, 나스랄라 암살 소식을 보면, 아이 그래도 남한 국정원은 내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를 거야. 아이 저 미국이 알려주려나? 불안한데, 아이 그래도 난 지하 100m쯤 있을 거야. 이것들이 미사일을 100발 갖고는 택도 없어. 500발을 쏴봐라. 500발을 같은 자리에 다시 쏴서 날 잡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500발까지 필요 없을걸? 이라는 사인을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국군의 날의 선보일 현무 5, 현무 5. 이거는 스텔이라고 해서 이동식 발사 장치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샥 올라가고 미사일 빵 쏘는, 북한 애들이 많이 쓰는 그거죠. 근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크다. 탄두 무게만 8톤이다. 일반적인 미사일 무게는 1톤 이하인데 무려 8톤이다. 이 현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BLU-109라고 돼 있는 요 놈이 이번에 나스랄라 잡은 애예요. 얘는 전투기에서 쏩니다. 구형이에요. 전투기에서 쏘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벙커를 만드니까 벙커를 터뜨리려면 단지 벙커 밖에서 뻥 터져봤자 이 벙커가 안 퍼지더라. 그래서 얘는 목적이 뭐냐? 콘크리트를 파고 들어가라.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팡 터져라.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게 2m 달랑 요 정도예요. 이거 갖고는 그랬더니 그 이제 벙커를,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2m짜리로 그 나스랄라를 잡으려 그러니까 100발을 갖다 쏴야 되는 거. 2m 뚫고 거기다 또 2m 뚫고 또 2m 뚫고 또 2m 뚫고 그러느라고 100발을 쏴서 나스랄라. 근데 요건 지하 20m에 있는 나스랄라니까 가능했던 거고, GBU-28이라는 요 놈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잡으려고 사담 후세인도 뭐 결국 땅굴에서 잡혀있긴 했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숨어 있을 때는 벙커가 튼튼했죠. 그 지하 30m 이하의 깊은 벙커 속에 있는 적을 잡기 위해서 파괴력을 더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2m, 기존에 있는 BLU-109, 이번에 나스랄라 잡은 놈은 콘크리트 2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한 30m까지, 지하 30m까지 얘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신형이에요. 얘도 이제 그 28을 대표적으로 줬는데 요것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최첨단은 심지어 미국도 한국에 안 주고 막, 그러니까 한국이 한국형 벙커버스터를 만들어내. 현무. 이건 뭐냐? 이거는 전투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사일의 개념. 지대지 미사일. 땅에서 쏘는 겁니다. 전투기에서 타격 정확히 해가지고 뿅! 요거 딱 탑건 매버릭에서 그 핵발전소 딱 타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미리 좌표 딱 정해가지고는 딱 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탄두 무게만 8톤. 세계에서 8톤짜리 탄두를 쓰는 거는 없어요.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탄두 무게가 1톤에도 한참 못 미쳐. 250kg, 8톤이니까 8,000kg, 250kg. 이건 뭐 거인하고 쪼꼬미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인하고 엄지공주 수준 정도 되는 파괴력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2m, 30m가 아니라 이거는 벙커를 때려 부순다? 100m짜리 벙커도 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이번에 그 나스랄라 그 사망 당시에 현장을 보면은 옆에 건물들은 비교적 멀쩡히 서 있는데 거기 타겟이 되는 건물만 아주 작살이 났죠. 정밀 타격이 가능한 건데, 이거는 이 정도 파괴력이 되면은 아무리 포인트를 정확히 때린다 하더라도 이게 지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어지간한 도시 하나는 그냥 작살이 난다. 이거 한 발 맞으면. 나스랄라 사망처럼 딱 여기만 깊게 파이고 옆에 건물은 멀쩡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지간한 도시 하나, 도시가 통째로 펑 사라진다. 폐허가 된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요거는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말만 재래식 무기지 사실상의 핵폭탄급의 위력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있어요. 이걸 실제로 본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핵폭탄급은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정도의 콘크리트 100m를 무력화시킬 정도면은 콘크리트가 없는 땅 위에서 터뜨렸다 그랬을 때 그 파괴력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죠. 오늘 이제 그 몇몇 신문에서 이 사진을 실으면서 괴물
미사일을 선보인다고 했는데 이 괴물 미사일이라는 게 왜 괴물 미사일이라는 얘기를 듣는지 보면은 이게 그냥 갖다 붙이는 일이면 아니라 진짜 괴물 소리를 들만 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요거 특히나 우리 자체 개발입니다. 요거 굉장히 좀 뭐랄까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이런 사안들이겠고, 이거를 만약에 자 지금 얘기한 거 요거 가지고 나스랄라 지하 20m 벙커에 있던 나스랄라 작살, 한국이 이게 김정은이 얘를 보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그 입을 깍 다물고 있어야지 어설프게 힘 빼고 있으면 따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겠죠. 떠느라고 이빨 부딪히는 소리 따다다다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국군의 날 맞이해서 제가 현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늘 딱히 현무 사진 기사만 있고 현무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길게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좀 흥미롭게 보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날까지는 어제 아침까지는 제가 사진으로만 보여드렸고 어제 많은 분들이 실물로 보셨을 겁니다. 실물로 보면 진짜 무진장 커요. 진짜 정말 무진장 커요. 이걸 뭐 몇 미터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눈대중이라 별로 째라지 않는데 어쨌거나 무진장 커요. 탄도만 8톤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죠. 벙커버스터라는 게 족보가 대충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서울신문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김정은의 이름은 안 써놨는데 북한 지휘부가 은신할 평양의 지하 벙커를 초토화시키고도 남는 능력을 가졌다.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는 벙커버스터 현무5가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한다. 보자. 서동철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 이분도 김정은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은 정찰 총국에서 암살 시도할까봐 김정은 이름은 안 쓰셨나? 하여튼 북한 최고 지휘부라고 쓴 게 결국 김정은이 쫄았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어쨌거나 중앙일보도 김정은 이름만 썼어요. 근데 아예 제목에 나서 유사시 북한 지도부 초토화 말씀드렸죠. 탄두 무게만 8톤이고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무거운 탄두고, 그 다음에 그 나스랄라 암살 현장은 건물 내체 분량만 이렇게 푹 빠져 있고 옆에는 건물들이 멀쩡해요. 근데 요거는 한 발만 떨어져도 그 주변이 그냥 다 작살이 납니다. 그 지하 100m까지 초토화시키니까 지상으로도 어지간한 도시 하나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지하에다가 위력적인 이유는 이게 8톤이라는 게요, 제가 이제 손으로 책상을 쿵 치면은 물론 이게 책상을 제가 때려가지고 제 손도 아프지만 이게 책상을 내리침으로 인해서 책상이 울리죠. 저는 여기를 쳤는데 저기 앉아있는 이태현 작가의 노트북 역시도 흔들리는 이 충격파가 8톤으로 갔다가 이렇게 땅바닥을 빵 내리치면은 100m 밑에 지하 벙커에 있는 김정은한테까지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그냥 100m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꽥소리도 못하고 그냥 콘크리트 더미에 고스란히 깔려 돌아가시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말 그대로 충격파의 효과까지도, 이게 단지 어떤 빵 터지는 효과도 있지만은 팡 하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이런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현무5라는 게 정말 어제 시가행진을 보는 김정은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히 짐작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무5를 딱 내밀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이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겠죠. 그나저나 어제 시가행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게 시가행진 시작 지점이 저희 회사 앞이에요. 제가 마침 또 근무 중이고 해가지고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어제 아침에 현무5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하자 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휴일에 나온 사람들이 말 그대로 시가행진을 보려고 나온,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 봤더니만 딴소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동맹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자강 없이는 동맹 불안 못 넘는다. 헤즈볼라가 지금처럼 레바논에서 사실상 독립군 노릇을 그 자체 군대를 운영할 수 있었던 힘은 이란의 지원이에요. 근데 정작 유사시에 이란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봤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동맹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다라는 사실이지만 안 되겠죠. 국내일보 사설에 얘기해요. 이란이 미사일 180발을 쐈는데 이스라엘의 피해는 2명 부상. 끝! 북한이 공격했을 때 우리도 이럴 수 있는가? 글쎄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우리는 부상 2명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요건 TV조선 기사입니다. 그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요거는 요격하는 시스템이 이른바 삼축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천궁도 있고 심지어 원적 타격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쏘면은 쏘고 나면은 이제 쏜 자리가 이게 진짜로 이걸 정말로 서울을 향해서 한 발 쐈다 그러면은 이거 미친 짓이죠. 그러면 원점 타격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미사일 쏜 위치에다가 바로 빵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일단 쏜 거는 하늘에서 날리고 그 다음에 쏜 자리에 원점 타격해서 빵 때려버리고 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장사정포예요. 장사정포가 탄도미사일은 높게 솟아서 멀리 오는 동안에 위에서 요격할 시간이 많아요. 근데 장사정포는 낮게 날아서 짧게 옵니다. 요격하고 말고 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걸 어떻게 요격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그 램드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게 근데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실전 배치를 서두르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레이더를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요격 시스템은 세트거든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사드 도입할 때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오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게 그러면은 포만 들어오면 되든지 뭐 레이더만 들어오면 되든지 하는데 레이더로 감지해서 포로 쏘고 요걸 다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게 다 세트인데 이걸 뭐 한 개만 들어오면 아무짝에 쓸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다 세트가 있는데 요 세트를 한 세트를 가동하면은 동시에 192발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92발이 뭐 이번에 이란처럼 180발을 쐈다 그러면은 이걸 한꺼번에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하죠. 그런데 북한의 장사정포하고 단거리 이렇게 그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사시에 북한이 미친 척하고 쳐가지고 쏘기 시작하면은 1시간 안에 16,000발을 쏘요. 물론 그건 기술적으로 걔들이 총동원해서 그렇게 쏘는 거고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놀지 않죠. 장사정포가 이게 문제는 한 발 쏘고 나면 우리한테 그 위치가 즉각 탐지돼요. 그러면 딱 한 발 쏘고 나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다 바로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쩡대다가는 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첫 발은 쏠지 모르겠으나 둘째 발은 못 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쏴. 그러니까 이제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 땅굴 뒤에 숨겼다가 쏘고 들어가고 이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텔이라 그러죠. 이제 저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트럭에서 여기서 한 발 빵 쏘고는 냈다 트럭으로 이제 딴 데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또 딴 데서 한 발 빵 쏘고 그래서 원점 타격하면 이제 이미 도망간 다음에 요 자리를 때려라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런 숨바꼭질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원점 타격하게 되면 상당수가 작살 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16,000발까지 다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수천 발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동시에 192발 감당한다고 해서 이거 과연 이게 감당이 되겠냐. 여러 세트가 있어야 되고 실전 배치를 한다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울 주변에 촘촘하게 있어야 되겠죠. 요럴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안보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다. 국민 생명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아이언돔도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아이언돔을 운영하는 비용이 반군들이 정규군대도 아닌 반군들이 쏘는 그 허접한 로켓포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아요. 100만원짜리 미사일 쏘는데 1억짜리 미사일로 쏘는 거예요. 그게 요격이에요. 말하자면 이건 좀 과장이었어요. 과장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뭐 100만원짜리 미사일을 쏘는데 1000만원짜리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이런 셈이긴 합니다만 그 결과 180발 쐈는데 피해는 단 부상 2명이다. 이런 결과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길 때 과연 사람 목숨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 목숨을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로 부여하게 되면은 아이언돔을 운영하는 비용이 이거 싸구려 로켓볼 맞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소리 안 나오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이 그 수부대 살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의 말을 전했는데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군사적 충돌하면은 대한민국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국군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은 그날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다.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한 데 대한 응대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렇게 군사적 충돌을 하면 대한민국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핵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며 행운을 비는 것을 부질없는 짓이다. 서울과 대한민국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리는 것은 온전지 못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적들의 어떤 위협이나 수사도 또 영원히 북한의 핵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앞서 어젯밤에는 김여정이 또 담화를 내놨죠. 김여정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현무5는 쓸데없는 흉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쓸데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를 자랑이라고 꺼내 들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데가 심지어 최고 지도자의 그 행사마저도 다음날 바로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면에서 이런 보도나 대응이 느려 터졌거든요. 근데 현무에 대해서 대단히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는 현무가 그만큼 위협적이다라는 반증도 되겠죠. 어쨌거나 김정은이 내놓은 반응은 상당히 대한민국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윤석열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거를 김여정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북한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북한의 어느 수준에서 나왔느냐. 일단 무슨 노동신문의 사설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수준이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국자의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성의 부상, 그러면 제가 이건 사실은 일면톡거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김여정쯤 되면은 얘기가 되고, 특히나 김정은의 말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북한의 의지가 어느 정도 실렸는지 가늠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김정은의 말이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건 상황에 대한 얘기이지만은 윤석열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현무5라는 게 김정은이 제 아무리 지하 100m 벙커에 숨어 있어도 한 방이면은 너 골로 가는 거야 라는 강력한 사인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제 열 받은 거죠. 열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쫄았다라는 반증도 되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아예 숨어버렸어요. 한 달 이상 그냥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용용 죽겠지 그럼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아예 숨어버리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 좀 용감하게 모습을 드러나긴 합니다만은, 이런 말 속에 원래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김정은의 말 속에 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